네, 제가 최근에 이제 릴레이 소개팅이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주변 친구나 아니면 이제 회사에 이제 MZ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분들의 추천으로 릴레이 소개팅이라는 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비스는 제가 듣기로는 몇 년 전부터 있었다고 했는데 최근 1년 안에 갑자기 이제 급부상해서 너도 나도 이제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릴레이 소개팅의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모임 기준으로라고 하면은 한 2번 정도 지금 갔는데 소개팅 장소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소가 대관이 되어 있는 장소예요. 장소 대관. 어떤 스튜디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카페나 이런 데가 대관이 돼서 하는 장소고 그런 모임들이 되게 많습니다. 문토라는 앱 안에 이제 릴레이 소개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고 그 업체별로 장소나 이런 시간들이나 어떤 스타일들은 다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소개팅 장소에는 이렇게 테이블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어떤 데는 그냥 장소 안에 있는 그런 식당 같은 테이블이 이렇게 쭉 있을 수도 있고 제가 가는 데는 빈 공간에 이제 테이블이 하나씩 놓여 있고 거기 이제 각자가 칸막이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있고 해서 딱 둘이 1대1로 대화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같은 경우는 총 다르긴 한데 뭐 보통 10대 10으로 많이 하거나 더 많이 신청을 하면은 뭐 12대 12, 15대 15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갔던 곳은 이제 보통 20명 정도 모였으니까 뭐 10대 10, 9대 9였던 것 같고 바깥에 남성들이 앉고 이제 안쪽에 여성들이 앉습니다. 이렇게 앉으면은 그 프로필 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필 카드에 인적사항 같은 걸 적어요. 어디 사는지, MBTI는 뭔지, 이상형은 뭔지, 최근에 갔을 때 뭐 기억 남는 여행지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대화 소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필 카드를 적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모임별로 다른데 뭐 쪽지가 있어요. 이거 쪽지가 뭐냐면은 매칭에 필요한 번호를 적기 위함이고 그 대화가 끝나면은 쪽지에 이제 번호를 적어서 상대방과 교환을 하는 거죠. 내가 마음에 들면은 번호를 적고 상대방도 마음에 들면은 번호를 적으면은 서로 교환했을 때 번호가 있으니까 매칭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종소리가 나면은 시작을 합니다. 대화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대화를 이제 한 10분 정도 하고 그 전에 미리 도착하면은 좀 더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상대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끝나면은 종소리가 울리고 쪽지의 번호를 전달 후에 남자만 다음 자리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전체가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회전초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회전초밥이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면은 파트 1은 이제 준비랑 검증 파트인데 릴레이 소개팅은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하는지 앱은 말씀드린 대로 문토 앱이라는 곳에서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 전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 가격이나 뭐 참가자 검증 같은 경우는 모임 참가할 때 이제 그 앱에서 결제를 하게 하는데 뭐 25,000원에서 싼 데는 뭐 15,000원도 있고 비싸면 뭐 40,000원도 있고 요 사이인 것 같고 제가 가는 모임은 뭐 2.7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참여 신청은 이제 뭐 회사명을 작성을 하고 당일에 이제 검증할 수 있는 명함이나 뭐 증명서 같은 거는 필수로 거기서 받고 있고요. 주로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무슨 검증이 필요하냐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커뮤니티 앱이나 소개팅 앱의 역사를 보면은 제가 제대했을 때 2012년도 그때 나왔던 게 이제 뭐 1km라든지 1km라고 하죠. 1km나 뭐 하이데어 이런 것들이 이제 커뮤니티 앱, 데이팅 앱의 시작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상위 1% 전문직 데이팅 골드스푼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초반에 나오니까 자기가 이제 의사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의사가 아닌 뭐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고 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많았다고 하니까 이제 직업 사칭 이런 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골드스푼이나 이런 거는 뭐 증명서 받으면서 뭐 사업자 증명 이런 것까지 증명을 했었던 걸로 유명을 하죠. 이제 넘어와서 이제 소개팅 앱이 뭐 글램이나 아만다나 뭐 요즘에도 위피 같은 거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직업적으로 속이는 남자가 너무 많다고 해요. 인증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증명서 같은 거는 이제 필수라고 합니다. 참여자 스펙이나 성비 같은 것도 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보통 1대 0.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가 10명이 온다 하면은 뭐 여자는 8.5명에서 뭐 9명 정도 와서 거의 성비가 맞춰진다라고 볼 수 있고 성비가 안 맞춰지면은 뭐 진행을 안 하는 업체도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업체별로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족한 사람은 어떡하냐? 제가 갔던 곳은 대화를 안 하고 혼자 대기를 해요. 혼자 대기를 하면서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은 그럼 이제 순서가 지나가면은 이제 공백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스펙 같은 경우는 대부분 8할이 그냥 직장인이에요. 평범한 직장인이고 2할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직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 혹은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이 그 정도 있다.
라는 거고, 이제 수질이라고 하잖아요. 수질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괜찮은 분들이 적절히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뭐 솔로 지옥의 뭐 매기급이나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사실 뭐 매기급이 있다고 한다면은 매기급이 릴레이 소개팅에 사실 나올 일은 없죠. 안 나와도 잘 만날 테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글램이나 뭐 이런 소개팅 앱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부러 조금 이제 모델 같은 사람들을 좀 심어 놓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알 수가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전에 옛날에 인터뷰했을 때는 실제로 그런 알바를 했던 분들도 출연을 한 적이 있으니까 아주 없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뭐 메일 주시면은 제가 주말에 한번 인터뷰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내가 뭐 가서 뭐 될까 하지만 충분히 자기만의 경쟁력을 좀 뭐 무기를 하나 갖춘다면은 겨뤄볼만 해요. 겨뤄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파트 2는 현장 분위기랑 대화입니다. 현장 분위기랑 대화. 대화는 몇 분 정도 어떤 식으로 하냐. 대화는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총 2시간 정도 보통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도 보니까 뭐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고, 뭐 2시간 어떻게 대화해 하겠지만 한 명당 10분에서 15분이라고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요. 한 명 한 명. 오히려 대화를 다 못 끝냈는데 이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하나도 안 힘들다는 아니고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조금 텐션이 조금씩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초반에 에너지를 조금 아껴서 뭐 후반부에 힘을 좀 싣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대화 주제는 기본으로 프로필 카드 기반으로 대화를 해요. 그래서 뭐 처음에 사는 곳이나 이런 걸 보면서 뭐 인적사항 얘기하다가 이제 뭐 여행이나 뭐 MBTI나 뭐 이상형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쭉쭉쭉 있으니까 그것만 얘기를 다 못하고 그냥 끝나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대화 소재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고, 혹시나 대화가 끊겼다 그러면은 업체별로 다르겠지만 제가 간 데는 이렇게 질문지 카드라고 해서 대화 소재가 없을 때 카드들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뽑아가지고 뭐 밸런스 게임 질문이 있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전에 뭐 깻잎 논쟁 이런 것들도 막 적혀 있어가지고 그런 소재들도 얘기를 해보면은 충분히 10분하고 15분은 그냥 순삭으로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좀 어색하고 낯도 가리고 말도 잘 못하는데 좀 걱정이 된다. 생각보다 어색하지가 않아요. 저는 어색함이나 이런 걸 잘 타지 않아가지고 저한테는 뭐 괜찮은 거긴 한데, 어색해하는 사람이랑 낯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괜찮은 게 남녀가 서로 노력하는 분위기예요. 여자분들도 대화를 열심히 해주시고 남자도 뭐 리액션 열심히 하고 이렇게 서로 열심히 하는 분위기니까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려고 하면은 충분히 상대방이 뭐 어색해하거나 뭐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릴소의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일단 시간이 아깝지 않다. 사람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주니까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일반 소개팅에서 한쪽만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상대방이 나도 마음에 안 든데 상대방이 나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입 꾹 닫고 밥만 빨리 먹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 개빡치죠. 나도 시간 내서 주말이든 뭐 평일 저녁이든 퇴근해서 가는데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입 닫고 있고 단답형으로 대하면은 솔직히 개빡치잖아요. 근데 다행히 제가 릴레이 소개팅을 경험했을 때는 의지를 갖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화도 열심히 해주신다. 그런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은 애초에 안 나와요. 그게 허들이에요. 내가 뭐 어색해하고 못 나가겠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걸러지고 의지랑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만 거기에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허들 때문에 이미 앱을 깔지도 않았을 거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음에 같은 사람을 또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는 이제 참여를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또 만났어요. 2번 갔는데 두 번째 또 첫 번째 왔던 사람을 또 만나버린 거죠. 근데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좋아요. 생각보다 좋았어요. 첫 번째 만났을 때 그분은 제가 번호를 서로 교환 안 했거든요. 근데 서로 마음이 없어도 두 번째 보니까 몰랐던 점이나 뭐 다시 관찰해볼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더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대화를 해보니까 더 괜찮은 면이 발견이 되어서 이제 번호를 줬는데 이제 그분은 저한테 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대화는 그때 당시 더 재밌게 나눴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칭이랑 애프터는 어떻게 되냐. 대화가 끝나면은 종이 울리잖아요. 그럼 그 쪽지에 번호를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호를 적거나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그냥 뭐 대화 즐거웠습니다 하고 적고 서로 이제 접어서 각자의 봉투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교환해서.
넣어주고 그때 볼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때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집에 가서 이상하게 열어보게 되더라고요. 10명을 다 돌면은 내 봉투 안에 10개의 쪽지가 쌓여 있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번호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즐거웠습니다 뭐 이런 얘기만 적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집에 가기 전에 열어보면은 현타가 올 수가 있습니다. 번호가 없으면은 현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열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2번 했는데 첫 번째 때는 8명 중에 한 표를 받았어요. 여성분들이 8명 중에 한 표를 받았고, 두 번째는 조금 전략을 바꿔서 했더니 9명이 오셨거든요. 9명 중에 그래도 2표를 받았어요. 좀 상향을 한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갈 건데, 그때는 또 전략을 바꿔서 했을 때 한 3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친구랑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친구랑 간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좀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키도 크고 또 재밌고 이런 친구 스타일이라 걔는 9명 중에 6표를 받은 거예요. 와, 다르다. 이게 다르다. 전략도 전략이지만 매력적인 사람은 표를 확실히 많이 받는다. 그런 친구랑은 같이 가지 마라. 왜냐면 여성분들은 신중하게 1~2표를 준단 말이에요. 신중하게 1~2표를 그 번호를 주는데, 이제 그런 친구랑 같이 가면 그 친구가 번호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쪽에 올 기회가 적기 때문에 괜찮은 친구랑은 같이 가지 마라. 너가 노력해야지 뭐 그거를 뭐 패배자 마인드를 갖고 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전략이에요. 표가 한정되어 있다면은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성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좀 많이 하거든요. 직장인들은 릴레이 소개팅을 일상의 루틴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월에 1회에서 2회는 릴소 돌리고 이제 소모임 같은 데 하나 들어가지고 1회 정도 돌린 다음에 2트랙으로 월에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쌓으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루틴을 디폴트로 이제 한 해를 쭉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마치면서 총평은 가성비가 너무 좋다. 이제 가성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성비는 너무 좋다. 왜냐면 이제 일반 소개팅을 한다고 했을 때 일반 소개팅도 2개잖아요. 지인 소개팅이 있고 랜덤 소개팅이 있고, 랜덤 소개팅은 제가 그냥 이름을 붙였는데, 지인 소개팅은 주변에 이런 사람 있다, 너 소개 한번 받아볼래? 아니면 혹은 우연히 같이 한 자리에서 뭐 쟤 한번 소개시켜 받아볼래? 하면은 이미 얼굴을 안 상태에서 소개를 받아보는 경우도 있고, 뭐 신뢰적인 측면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가 좀 매칭이 높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은 좀 많이 없었고 주로 랜덤 소개팅이었는데, 랜덤 소개팅은 뭐였냐면은 너 소개 받을래? 해서 받겠다 하면은 사진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번호로 연락하면 돼. 이미 연락이 돼버린 거죠. 주체잖아. 그럼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연락을 했어. 그리고 얼굴을 나중에 보게 되는 상황. 이미 만나기로 했는데 사진은 또 나중에 보게 되는 상황이면은 이거 거절하기도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일반 소개팅은 딱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면은 오케이 진행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안 될 것 같다라고 거절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나면은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상태에서 만났으니까 당연히 그 소개팅이 즐거울 리가 없죠. 그래서 2시간, 평일에 시간 투자하면 저녁 먹고 카페 가고 이러면 2시간인데 퇴근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막 마그네슘 떨어져가지고 막 여기 눈 떨리고 피곤해가지고 막 억지로 좀 이렇게 억지로 웃게 되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서로한테 좀 시간 낭비고, 돈도 돈이고 막 5만원, 6만원 막 이렇게 저녁 식사비로 쓰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가성비 측면에서 29,000원에 10명의 이성과 빠르게 대화를 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인 것 같고, 그리고 소개팅 앱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검증이 됐고, 그러니까 약간 그 교집합점을 찾은 것 같아요. 이 소개팅은 폼도 많이 들어가는데, 일반 소개팅은 폼도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는데, 소개팅 앱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도 있고 사실 검증되지도 않았고 하다 보니까 인식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하니까 이 둘게 너무 극단이었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이제 릴레이 소개팅이라고 하는 앱에서 시작했지만 오프라인에서 검증된 사람들과 만난다라는 이 컨셉 자체가 먹힌 것 같아요, 대중한테. 그래서 지금 릴레이 소개팅 얘기만 나와도 주변에서 되게 관심을 갖더라고요. 궁금하다.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하지만 이 곳도 쉽지 않다. 제가 2번 딱 가보니까 딱 느껴지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매칭률, 표 쏠림 현상이 있고, 일명 표가 무한정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 가본 사람들 중에 그럼 10명 다 뿌리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같이 갔거든요. 바로 이해해요. 10명 다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남자도 신중하게 그냥 1~2명밖에 안 써요.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1~2명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그 표가 괜찮은 매기가 있으면은 그 매기한테 다 몰린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소개팅 앱도 똑같아요. 앱도
괜찮은 사람한테 몰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몰림 현상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운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갔을 때 매기가 없으면은 나한테 올 확률도 좀 높은 것 같고, 그거를 뛰어넘으려면은 내가 되게 매력적인 뭔가가 뾰족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또 밟고 닦는 전략도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10명 소개받네 하지만 오히려 더 빡셀 수 있다. 그 빡센 거는 일반 소개팅의 그 정도의 강도를 더 줄인 거예요. 2시간짜리를 10분으로 줄인 거예요. 그 10분짜리를 10명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빠르게 스캔하고 더 빠르게 판단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개팅보다는 좀 더 긴장도가 높을 수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그 대화 속에 오고 가는 그런 미묘한 그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해야 된다. 미묘한 조건이라든지 자기가 바래왔던 거나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지 않으면은 그 10분이 그냥 날아갈 수 있다 해서 전략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고, 20대끼리 모이는 게 있고 30대끼리 모이는 게 있고, 같은 업체여도 이 나이대별로 좀 구분을 두거든요. 저희가 20대가 아니잖아요. 30대 중반이고 초중반 그리고 후반일 텐데 그냥 웃고 떠들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얻기 위해서 목적이 있으니까 가는 건데 거기서 그냥 웃고 떠들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내 시간이랑 내 돈이랑 뭐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언제까지 경험만 쌓을 건가 싶기도 해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간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일반 소개팅보다 더 긴장이 되고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만날 창구가 저희가 부족을 하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만나야 돼? 30대 여자분들, 남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도대체 어디서 만나야 되냐? 그런 얘기가 항상 화두에 오릅니다. 그런 창구를 만들려는 저도 노력을 수많이 했는데 뭐 소모임도 다니고 독서 모임도 가고 소개도 받고 소개팅 앱도 하고 자만추도 해보고 번따도 해보고 뭐 운동도 다녀보고 했는데 쉬운 건 없습니다. 릴리소도 똑같아요. 사람만 많을 뿐이지 결국에는 확률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건 한번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릴소는 일단 추천을 한다라는 거고, 뭐 매칭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만나고는 싶은데 좀 귀찮아, 주말에 쉴래, 가만히 있다? 그럼 만날 생각을 일단 하지 말고 안 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 만나고는 싶다면은 일단 움직여야 된다. 그 남녀 모두 해당되는 얘기고, 뭔가 인연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인연은 찾아오지 않아서 뭐 쉽게 찾아오는 운명적 만남이라도 시작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 운명적으로 만났잖아요. 괜찮아. 누군가 말을 걸어야 될 거 아니야. 용기가 필요한 거죠. 누군가가 와주기만 기대한다면은 5년 후에도 기대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그거를 얘기를 들었거든요. 독서 모임 갔을 때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런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거를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5년 후에도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면 주말에 쉬고 싶지만 월 1회에서 2회 정도는 디폴트로 좀 돌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2년의 스펙트럼을 한번 넓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벚꽃이 개화하는데 그 전에 좋은 만남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